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추석 전까지 방송한 주가 예측과 관련된 영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난 2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증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때 대중들의 투자 심리는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서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마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8월에 나간 국내 증시 예측에 관한 후속 영상인데요. 일단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지난 영상을 못 보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난 영상을 먼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국내 증시와 관련된 지난 영상 같은 경우는 크게 3개의 영상이 방송됐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채권과 달러에 대한 영상을 다루면서 국내 주식 투자의 유망성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8월 중순 영상이 나갈 당시의 분위기는 사회 분위기가 달러나 채권, 금 같은 쪽에 투자가 강조되면서 많은 개인분들이 달러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랬죠. 첫 번째 나갔던 영상이 보니까 8월 22일에 나갔던데요. 그 당시만 해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300포인트 정도 빠져서 개인 투자자들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때 아닙니까? 네, 그때예요. 8월 들어서 환율 급등하고 미국 채권 가격의 금가까지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진짜 거의 대부분 금 사라, 달러 사라 그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네. 실제로 다른 많은 방송에서도 달러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달러 투자를 부추기고 있던 분위기였는데요. 너도 나도 달러나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3개월 전으로 돌려보시면 물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떠올릴 수 있을 건데요. 지난 여름에. 네. 당시의 분위기는 미중 무역 분쟁 악화에 한일 경제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였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환율까지 1210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었으니까 모두가 달러 예찬론을 펼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나간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갑자기 주식을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특히나 국내 지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니까 욕을 듣기 시작하는 방송이 됐어요. 불특정 다수가 듣는 유튜브 방송에서 그것도 당시 지수가 이렇게까지 폭락하고 있던 상황인데 너무 무책임한 방송이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주식을 좀 해봐서 아는데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많은 질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런 반응 나올 줄 예상은 하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라고 방송 내보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더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분위기가 워낙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쪽이 유망하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반응이었는데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 더 내보내자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영상을 내보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증시 빅플랜이라는 두 번째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왜 국내 지수가 당시에 저평가로 평가됐는지, 그럼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건지를 그때 두 번째 영상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난 한국 증시 빅플랜이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나간 시점에 국내 코스피 지수는 1900포인트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1910포인트를 전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당시에는 정말 싼 가격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간 두 번째 방송에서는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을 더더욱 강조하면서 국내 지수에 투자하기 딱 좋은 시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당시에 한참 뜨거운 달러나 금 같은 데 투자하기보다는 당장은 국내 지수 같은 주식 쪽이 오히려 보다 투자에 유망해 보인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돈을 잃고 싶어도 잃기 힘든 시장이 당시에는 국내 지수에 대한 투자라고까지 하면서 요걸 감수하고 국내 지수에 대한 투자를 여러 차례 강조드렸는데요. 그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알려드린 코스피 지수 밴드선은 1950에서 2150포인트 사이가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화면에 밴드선까지 표기를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50포인트를 저평가된 바닥의 기준선으로 잡아놓고 215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코스피에 상장된 개별 종목을 고르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애써서 개별 종목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그냥 지수 쪽 투자에 관심을 가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지수가 워낙 떨어지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여기저기 뉴스에서 달러나 금 같은 걸 띄우는 분위기다 보니까 두 번째 영상도 별 반응이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런 반응 또 나올 줄 알고 내보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뒤이어 나간 세 번째 영상은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나간 방송으로 9월 초에 나간 영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9월 9일이네요. 요때는 회복을 좀 하고 있었죠. 네. 이때 당시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장은 2000포인트를 찍으면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추석 이후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추석 이후에 더 큰 시장을 기대하자고 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한번 조정이 올 건데 그때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의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는 방송이 처음 나간 1910포인트 전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1월 6일에는 2156포인트까지 상승했어요. 당시에 설정한 기준이 215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얼추 비슷하게나마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2달 동안 250포인트가량 상승했어요. 어떤 분들은 지수 250포인트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2달 만에 종목이 아닌 지수가 25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은 실제로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건데요.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지수 관련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꽤 좋은 성과를 보고 계실 거란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난 8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미중 무역전쟁이다, 한일 경제 문제다 해서 거기다 국내에서는 수출 감소에 경제 위축 기사까지 부각되다 보니까 도무지 국내 주식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가 가득한 국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거기다 많은 기사들이 그런 감정을 오히려 부추기다 보니까 주가 지수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때가 진짜 안전하고 좋은 기회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진짜 순수한 의도로 정보를 공유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의도를 왜곡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의견의 결과만 공유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설계도 내놔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저희를 좀 괴롭혔는데요. 어차피 시간이 확인시켜 줄 건데 굳이 감정 낭비하기 싫어서 대응은 안 했는데요. 당시에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한테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대중들이 당시에 가졌던 그런 불안 심리가 개인들이 가지는 대중의 심리에서 오는 투자 함정으로 이번 시장에서 역시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미 현재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처럼 지난 석 달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컸던 시장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1, 2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시장으로 일단 사놓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웬만해서는 돈을 잃기 힘든 시장이 지난 석 달이라는 시간이었는데요. 일종의 대중심리에 의해 개인들이 강제로 할인 시장을 만들어 놓은 대바겐세일 기간이 지난 석 달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들이 막 팔아서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일 기간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구독자들과 공유한 시간이 지난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지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소외된 종목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번 지수 상승의 수익을 못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기간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장이었으니까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소외된 종목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오를 때는 내 종목은 안 오르면서 대신에 지수가 내릴 때는 또 내 종목이 같이 내려버리는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면 굳이 개별 종목을 찾아서 고생하기보다는 그냥 지수 상승의 흐름을 편하게 누리자는 의견이었어요. 제일 안전빵이 지수였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바겐세일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지수에 대한 개인 투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부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지금의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이제 한풀 꺾여서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앞으로는 대응의 영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뒤로 자빠져도 먹는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네요. 네. 이제 뒤로 자빠져도 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의 영역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드니까 지금부터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번 방송 같은 경우야 투자하기 워낙 좋은 장이라서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시장이라서 지수가 너무 눈에 띄게 싼 게 부각되니까 구독자들과 공유해본 방송이었어요.
마지막으로 12월 이후에 주가 방향에 대한 방송은 아직 할지 말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항상 뭔가를 예측하고 정리하는 방송 내용은 좋지 않은 반응이 항상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보고 방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결정돼서 결론이 나오면 그때 방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때 가서 정하면 되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하는 방송은 맞추고 안 맞추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측 영상을 만들 때는 영상에서 전부 말은 못하지만 부담되는 일이라 나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수만 명이 보는 그런 영상을 그냥 던져보고 맞추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성의 없게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말인데요. 예측은 그저 예측일 뿐인데요. 이번에는 그저 운이 좋게 맞은 것 뿐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하긴 될 건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 일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맞니 틀렸니 감정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전혀 없고요. 그저 저희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거기서 보람도 찾고 싶은 거 그것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해주시면 예측하는 영상들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